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술, 바로 양자 컴퓨팅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요즘 주목받는 아이온큐라는 회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이온큐 주식 투자, 이거 정말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백만장자의 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이온큐 기술이 뭐가 다른지, 또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백만장자 수준의 수익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계와 현실 세일을 잘 짚어봐야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양자 컴퓨팅,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불확실성도 정말 큰 분야입니다. 아이온큐가 다른 회사들과 어떻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기술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온큐의 핵심 기술, 이온 덧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다른 회사들이 많이 쓰는 초전도 방식과는 다르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작동 환경입니다. 초전도 방식은 큐비트를 만들려면요.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해요. 영하 273도요? 와, 네. 그래서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수적이죠. 근데 아이온큐의 이온덧 방식은 말 그대로 이온, 그러니까 원자를 전자기장으로 딱 붙잡아 두는 거예요. 공중에 네. 그리고 레이저로 제어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상온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온 작동이요? 이거 확실히 좀 혹하는데요. 냉각시설 비용이나 운영 복잡성 같은 거 생각하면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죠. 장점이 있죠. 근데 기술적인 장점은 뭔가요? 왜 굳이 이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정확성입니다. 이게 이온덧 방식의 핵심 강점이거든요. 정확성? 네. 자연 상태의 원자를 쓰니까 큐비트들이 서로 아주 균일해요. 그리고 외부 간섭에도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요. 양자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죠. 아하. 이게 연산의 정확도, 그러니까 충실도를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가 왜 아직 복잡한 문제를 못 푸냐면 이 연산 오류율이 높아서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리 빨라도 계산 결과가 틀리면 소용없으니까요. 큐비트가 0, 1 말고 중첩 상태 때문에 계산 능력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제어하는 게 관건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보통 한 2030년 그때쯤 돼야 오류 보정 기술 같은 게 발전해서 좀 쓸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여기서 아이온큐가 주목받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아이온큐가 최근에 발표한 성과인데요. 이 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그러니까 큐비트 두 개 사이에서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걸 99.99% 달성했다는 거예요. 99.99%요? 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잡한 계산하려면 수많은 연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오류가 조금씩 쌓이면 나중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겠네요. 99.99% 정도면 뭐랄까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와, 99.99.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경쟁사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앞서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단점은 없어요? 정확성이 높으면 다른 걸 좀 희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리하신데요. 네, 여기서 이제 기술의 트레이드오프가 드러나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온덧 방식은 일반적으로 초전도 방식보다 큐비트 제어 속도나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요. 아, 속도가 문제군요. 네, 초전도 큐비트는 전기회로 기반이라 좀 더 빠르게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 이거예요. 아이온큐의 높은 정확성이 지금 당장은 느린 속도를 커버하고도 남는 우위인가? 아니면 속도 빠른 경쟁사들이 결국 정확성까지 따라잡아서 아이온큐를 추월할 것인가? 이야,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약간 그거 같아요. 엄청 빠른데 가끔 길 잘못 뜨는 차랑 조금 느려도 항상 정확한 길로 가는 차. 누가 먼저 목적지에 갈 거냐? 이런 느낌이네요. 목적지가 아주 멀면 정확성이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온큐는 정확성 우선 전략이 결국 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 보고 베팅하는 거죠. 초기에는 이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이온큐 기술의 차별점, 잠재력, 그리고 과제까지 대략 윤곽이 잡히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 아이온큐 주식 투자, 이게 정말 백만장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1만 달러 넣어서 100만 달러 만드는 100배 수익 시나리오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 그 질문. 답하려면 숫자를 좀 봐야 하는데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100배 수익이면 현재 기업 가치가 100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대략 한 17억 달러 정도 되나요? 주 예시값입니다. 그럼 100배면 시총이 1조 7천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있네요. 와, 1조 7천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현재 전 세계에서 시총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정말 손에 꼽잖아요. 네. 1조 7천억 달러면 이들 기업하고 비슷하거나 더 커져야 한다는 거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정하는 겁니다. 와, 상상하기 어렵네요, 진짜. 그럼 이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어떻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이 양자 컴퓨팅 시장 전체 크기 예상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이온큐 스스로 예측한 걸 보면요. 2035년까지 양자 컴퓨팅 제품, 서비스의 총 시장 규모, 이걸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하죠. 이게 누적으로 87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봐요. 템, 최대 잠재 시장 규모 말씀이시죠? 근데 누적 870억 달러요? 네, 이게 중요해요. 연간 규모가 아니라 2035년까지 쌓인 규모라는 거죠. 아, 그럼 2035년 딱 그 해의 시장 규모는 그것보다 훨씬 작겠네요. 그리고 템이라는 것도 이론상 최대치지 실제 매출은 또 다를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죠. 예를 들어서 2035년에 그 해까지 누적된 템의 한 20% 정도가 그해 연간 매출로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해보죠. 네, 누적 템의 20%가 연간 매출로. 그러면 대략 174억 달러의 연간 시장이 열리는 셈이에요. 여기에 아주 낙관적으로 아이온큐가 이 시장을 100%다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100% 독점이요. 와, 경쟁사도 많은데 진짜 낙관적이네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보는 계산입니다. 이 174억 달러 매출에 보통 기업들 성숙했을 때 이익률 한 30% 정도 보거든요. 이걸 적용하면 연간 순이익이 한 52억 달러 정도 돼요. 네, 174억 매출에 이익률 30%면 52억 달러 순이익.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가 수익 비율, P 멀티플 곱해 시총을 추정할 수 있죠. P는 미래 성장 기대가 높을수록 높잖아요. 그렇죠. 요즘 고성장 기술주들 받는 한 40배 정도를 적용해보죠. 52억 달러 이익의 P 40배. 그러면 대략 2,080억 달러 정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약 2,090억 달러.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라면 2035년에 아이온큐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시장 기대치도 아주 높게 받는다고 가정해도 예상 시가총액은 약 2,090억 달러 수준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산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현재 시총 17억 달러에서 2,090억 달러까지 간다면 이것도 뭐 100배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이죠.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그 1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드는 100배 수익, 즉 시총 1조 7천억 달러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게 명확해지죠. 네, 물론 이건 여러 가정에 기반한 거고 뭐 양자 컴퓨팅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PE가 4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가 될 수도 있고요. 시장 자체가 10배 커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예측과 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보면 아이온큐가 크게 성공해도 단번에 100배 수익, 100만장자 제조기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분석이네요. 물론 그래도 상당한 수익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요. 예,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꼭 짚어야 할 게 바로 위험입니다. 위험. 아, 맞아요. 위험. 지금까지는 아이온큐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훨씬 복잡하죠. 이 분야는 아직 승자가 정해지지 않은 정말 치열한 초기 경쟁 시장이에요.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첫째, 아이온큐의 이온덕 기술이 결국 대세가 못 될 위험. 경쟁사의 초전도 방식이나 아니면 뭐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제3의 기술, 예를 들어 광자 방식 같은 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특정 문제에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기술 자체가 뒤처질 위험. 둘째, 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어요. 99.99% 충실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걸 수백, 수천 큐비트로 늘리면서 유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 스케일업 문제군요. 그렇죠. 셋째, 기술이 성공해도 상업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요. 정말 변수가 많네요. 어떻게 보면 특정 기술 하나에 그냥 미래를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베팅이네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보상이 크겠지만 실패하면 가치가 정말 크게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엔 0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와, 그 정도까지요? 변동성이 엄청나겠네요. 네. 특히 이런 초기 기술 기업 투자는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잠재적 보상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온큐 주가에는 이미 미래 성공 가능성이 꽤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기대감이 선반영됐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기술 잠재력만 보고 뛰어들기보다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이온큐는 이온더치라는 독자 기술로 정확성에서 강점을 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속도 문제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과제가 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보면 성공 시 큰 수익은 가능하지만 현재 예측상 100배 대박 신화는 좀 어려워 보이고 무엇보다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이온큐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기술부터 시장성, 수익률, 위험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온큐 성공의 기준을 주로 시가총액으로 봤잖아요. 1조 7천억 달러 되냐 마냐.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 이걸 고려하면 성공의 척도가 꼭 그것뿐일까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무슨 의미시죠? 예를 들어서요. 아이온큐가 설령 시총 1조 달러 기업은 못 되더라도 그 기술 덕분에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성공 아닐까요? 와, 그렇네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그렇죠. 어쩌면 재무적인 성공 이상의 가치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양자 컴퓨팅 같은 혁신 기술을 볼 때 단순히 투자 수익률 너머에 있는 그런 잠재적 가치, 사회적 영향력까지 같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생각해볼 만한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주가나 시총 목표 달성 여부 말고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흥미로운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